컷오프 통과하셨잖아요. 네.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먼저 우리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덕에 통과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컷오프 통과하니까 8명이잖아요. 예. 5명 안에 들어야 그쵸. 되는데 지금 제가 턱걸이 요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저는 그 투표가 이게 여론조사 결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여론조사가 원래 1인 2표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네. 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에 영향받지 않고 또 아니 진짜 김병주 대장님 같은 분들이 의원님 같은 분들이 최고위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정말 변함없이 이재명 대표 함께하면서 민주당을 정말 싸움 잘하는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대여투쟁을 잘하는 그런 정당 만들겠다고 얘기하신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지 네. 말은 하고 뒤에서 안 네. 하고 이런 분들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절대로 최고위원 들어가면 안 된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네. 기관에 의뢰를 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적합도를 조사를 했더니 정봉주, 이현주, 민영배, 김민석, 전현희 의원이 선두그룹을 형성을 네. 했다는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건데 네. 네. 이 결과 때문에 뭐 어떤 약간 사기가 죽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근데 왜냐면- 거기에서 그렇죠. 예. 사실 그 데일리안 그 조사는 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당대에서는 1인 2표를 그렇죠. 낸다는데 네. 거기서는 1인 1표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2표 속에 꼭 들어갈 사람이에요. 아. 왜냐하면은 정봉주가 좋아서 정봉주를 찍는데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은 김병주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한 지 4년밖에 안 돼서 인지도가 정치 오래 하신 분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는 늘 김병주가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 여론조사가 한 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6위를 했어요. 깐닥깐닥하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경선 때 여러 가지와 또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 있잖아요. 검색량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5위 정도를 달리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그 네. 김병주 의원이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방법이 네. 유튜브 구독자 수,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구글, 검색량. 구글 이런데 네. 검색량, 네이버 네이버 네. 검색량은 6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습니다. 어. 그래서 검색량이 데이터거든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또 하루에도 마음이 자신이 그쵸, 있었다가 왔다 갔다 자신이 하시죠. 없었다가 네. 좀 근데 도와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 최고위원들은 좀 안정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대표 옆에 계셔야 돼요. 물론 저는 뭐 전투력도 김병주 의원은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이미지도 있잖아요.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시면서 올바른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떤 말에서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그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대표님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대당만 해도 한동훈 네. 인리스크다 이런 얘기 그런 나오고 얘기 많이 서로 나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김병주 의원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 경험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민주 진영에 대한 사랑도 있으시고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강도도 높으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잘 도우실 분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병주 의원이 네. 수석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시죠? 20만 오, 4천 20만 명이. 의원님들 중에는 그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20만 원이면. 아, 맞네. 네. 조회수는 제가 예. 2위를 했어요. 오. 21대. 그 이재명 대표님이 1위, 예. 제가 2위를 오.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알리기 위해서 한 1,900편 가까이 올려갔을 거예요. 그럼 하루에 2편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방송하려면 팩트 체크를 많이 해야 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되거든요. 또 국회의원 유튜브는 이 돈이 안 나와요. 아.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고를 못 올려요. 그냥 서비스입니다. 예.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고요. 사실 제가 21대 4년 하면서 저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을 받은 국회의원은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죠. 예. 예를 든다면은 지난 1년 반 전에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했을 네네. 때 간첩으로도 몰렸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 비행 궤적을 보고 아 이것은
대통령실이 뚫혔다. 상공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더니 저보고 이적행위 한다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어요. 예. 그럼 저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과는 안 하고 대래 그 대통령실 국민의힘 이런 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니 국방부와 합참도 몰랐는데 어떻게 김병주가 알았냐. 이거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 하면서 간첩서를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예.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는 예, 지도를 맞아요. 저는 지도분 네. 뭡니까 포스터 정도 되면 네. 맨날 그런 분석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간첩으로도 내몰린 적이 있고 민주당 제가 입당해서 들어오니까 예비역 군 출신들이 저보고 민족 반역자라는 거예요. 안보를 소홀히 하는 민주당에 왜 가느냐. 민족 반역자다, 배반자다 해서 제가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굴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서 이번에는 사과까지 받아냈잖아요.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 썼는데 실제 윤석열 정부는 한일 동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침을 이 용어가 잘못됐다 해서 그건 제정신이 이런 용어를 안 쓰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혼쭐을 냈고 네네.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저보고 사과하라 했는데 오히려 4일 만에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사과를 국민께 하게 됐죠. 이런 뚝심. 네, 네. 그런 행동하는- 마음고생이 참 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네네. 가장 앞장서 군 전문가시니까 네.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실 이전한 문제점들을 잘 짚어내셔서 국민적 여론도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 살아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군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해낼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예. 민주당이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안보나 군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병주 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주셔서 안보 전문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면모를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역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늘 대통령 선거 승리하면은 허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6개월 동안은 네. 그 별로 이제 지적도 안 하고 막 그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윤석열 정권만 허니문이 없었다. 왜 없었냐? 김병주가 허니문을 날린 겁니다. 아. 저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뭐 했나요? 용산 졸속기전 대통령실 예. 했잖아요. 네. 당선인 시절에 막 옮기고 한놓고 했을 때 제가 선봉에 서서 그걸 막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허니문이 날아가 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지지도가 통상 50, 60, 70까지 오르잖아요. 그 지지도가 쭉 가는데 그때 허니문을 날렸다. 그래서 50% 이상 간 적이 거의 거의 없는 것 없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안보가 취약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강점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상대당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낮추고 윤석열 정권의 허니문도 날렸는데 예. 벌써 한 2년이 지나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 머릿속에 그것이 많이 지워졌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다시 상기시켜드려야 오마이TV 상기시켜드려야 돼요. 구독자분들이 다시 그럼요.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요.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럼요. 떠올리실 네, 거고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그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윤석열 청문회. 대통령 탄핵 소추안 네, 발의 맞습니다. 요청 국민 동의 그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국힘 쪽 의원들이 법사위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9시 30분경부터 나경원 후보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화면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저희 얘기를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좀 날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인 만큼 네, 여러 네. 가지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일주기잖아요. 또 네, 그 네. 최상병 네. 순직 일주기고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청계광장에 네. 또 가셔서 이제 이 대표님이랑 함께 네. 이제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네. 심정이 어떠셨어요? 참 무겁죠. 예. 그리고 일주기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안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거움도 있고 또 너무 아쉬운 점도 있고요. 사실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그 건물살에 들어가게 해서 참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또 오히려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만 지금 항명죄로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기가 문란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가서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가서 7시 반부터 주불리 라이브를 진행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제 가봤더니 시민 분향소가 청계광장에 설치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가서 라이브로 많이 알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법사위원님들이 그 대다수 오셔서 먼저 분향을 하시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네. 법사위장으로 가게 됐는데 많은 분이 또 오셔서 참배도 해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고마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청문회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 오늘 청문회는 이제 네. 국민의힘이 일단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와서 아마도 이제 막 못하게 방해하겠죠. 뭐 질의하고 또 신상 발언하고 이러면서 계속 방해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잘 진행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런 거 잘 컨트롤하면서 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이 되긴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꽤 많이 맞아요. 있어요.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김영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렇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강제로 소환을 해 와야 되는데 예. 그 규정이 국정조사나 이럴 때는 강제 조항이 있는데 지금 요것은 조금 법사위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아마도 네. 제가 볼 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고 안 오면 이제 고발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강제 구인은 어렵더라도 고소 고발은 가능하니까 뭐 네. 법사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마 조직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윤석열 그렇습니다. 정부나 이쪽에서 예. 이거 자꾸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 요소 하나도 없고요.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괜히 트집 잡고 이런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오늘 공익 제보자 김규현 네, 네, 변호사라든가 네. 이런 네. 분들이 나오시니까. 나오고 하니까 저는- 많은 부분이 또 진실에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게 자기 안 오는 게 네. 예를 들면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을 못 하게 되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법사위에서 청문회 할 때 국민의원들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잘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예. 아 그리고 그 국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여기 지금 아주 시끄러워요. 네. 전당대회인지 자폭대회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서 그냥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얘기가 핫했다가 한동훈 후보가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뭐냐면 이제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가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은 사실 예.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고 봐요. 사실 공소치하를 법무부 장관한테 나경원 후보가 건의했다. 이것은 청탁이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그 법무부 장관이 당시 청탁한 거 아니냐 얘기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청탁을 받으면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신고를 했을 확률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어느 단체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고발이 들어갈 것 같고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의 영역이냐. 라고 봅니다.